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요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인뉴스에는 사찰 음식 명작인 평택 수도사 주지 정문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0월에 조계종 사찰 음식 명장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예. 비구 스님으로는 또 처음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사찰 음식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찰 음식을 접하긴 접했지만은 이제 20, 30대에 접어들어서 우리 사찰도 패스트푸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학인 스님으로서 우리 사찰 음식이 이렇게 무방비적으로 서구 패스트푸드에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면 우리 수행자의 음식이 이 본질이 왜곡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전통 사찰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 게 벌써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네, 중앙승가대학 재학 시절에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를 설립하셨습니다. 어떤 계기에서 설립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강원을 마치고 이제 복지를 전공하기 위해서 중앙승가대학에 입학했는데 뜻밖의 학부사에서 그 편집 기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불교 대중문화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의식주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 승복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사찰 음식에 대해서 그렇고 물론 이제 사찰 건축은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사찰 음식을 막상 기사로 쓰려고 보니까 자료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전국의 사찰을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기사를 쓰고 결국에는 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한 30명 정도 스님들이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줘서 결국에는 서울 신당동에다가 사찰음식 연구소를 차리게 된 거죠. 그 사찰음식 연구소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한 5개년에 걸쳐서 실태 조사를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그것을 이제 구룡사에서 그 보고회를 가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기 강좌를 개설하고 전국 순회 공개 강좌를 하면서 때로는 이제 유료로도 하지만 때로는 또 무료로도 하면서 이 사찰 음식을 저변에 알리는데 나름대로 이제 우리 저 동아리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운영하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한 30년, 40년을 보내다 보니까요. 어려웠던 일들은 이제 추억에 묻혀버렸고요. 이제는 이 코로나19에 이렇게 이 음식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매우 이제 강하게 이렇게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 사찰 음식이 웰빙이라는 2000년도에 아주 거대한 음식 문화가 태동이 되면서 사찰 음식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난날 어려웠던 것보다는 사찰 음식의 우수성이 우리 연구소를 통해서 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교문화사업단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진 게 대해서 보람이 더 크다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채식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던 음식들을 안 먹는 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만으로도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본보기가 바로 정문 스님입니다. 평생을 채식을 해왔지만 건강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채리고 가지고 있는 영양이 대단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떤 심신을 맑고 건강하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외형상의 어떤 집회에 불과한 것이고요. 스님이 봤을 때는 마음의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더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육식보다는 이 사찰 음식을 쓰면 절대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채식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하고 또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채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대체육이 좀 많이 발전되고 또 보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체육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 개발도 되고 있는데 스님께서도 혹시 대체육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그 콩단백이라고 하는 콩고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국 사찰 음식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중국의 사찰 음식은 민간 사찰 음식이 있고 궁중 사찰 음식이 있고 전형적인 사찰에서 이제 진행되는 사찰 음식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민간에서도 파마를 달래붙여 흥건한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육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도도하게 민간에서도 흘러왔었고요. 다만 이제 궁중 요리에서는 화려한 색감, 그다음에 식감, 또 향도 고기나 똑같은 향 냄새가 나고 씹는 맛도 꼭 고기랑 똑같은, 그게 이제 궁중 사찰 음식의 중국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 시대에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스님도 롯데리아의 채식 햄버거에 모델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햄버거까지도 지금 네. 대체육으로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평택 수도사 관련돼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 평택 수도사의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개관을 했습니다. 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을 개관한 이유와 또 어떻게 활용될지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떤 것 개연성이라고 그러죠. 그럴 수 있겠다. 뭐냐면은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당나라로 유학하는 길목에 첫 번째는 육류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상로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수도사 근방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주무시는데 그 유명한 해골물을 드시고 깨우침을 얻으시고 의상대사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로 유학 갔지만 원효대사께서는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신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가 예산 30억을 들여서 원효대사의 일심, 무예, 하쟁 이 3대 사상을 평택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전달하기 위해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자, 앞으로 육식을 절제하고 채식을 기반으로 한 사찰 음식이 널리 확산이 돼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